매주 화요일 한국 정치의 건강한 답을 구해봅니다. 이혜훈, 박광원의 페어플레이.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유튜브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혜훈 의원님 그리고 박광원 의원님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두 분 말씀하시는 모습 직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워낙 일이 많긴 했지만. 그죠. 바른미래당은 이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문제,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징계위에 올라갔는데 하태경 최고위원의 그 손학규 대표에 대한 그 노인 폄하 발언, 요거만 징계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실제로 징계로 이어지겠습니까? 이어지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예. 윤리위라는 거는 이제 타당한 얘기를 했냐, 그다음에 예. 당에 해가 되는 발언을 했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손학규 대표 출범하시고 11개월째 그 손 대표가 데려온 윤리위원장이 예. 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이현주 의원 징계에서 쫓아내고. 당원권 정지. 예. 예. 근데 뭐 사실 찍어낸 거죠. 왜냐하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당원권 정지를 했으니까. 그렇죠. 1년이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하태경 의원을 징계하려고 하는 건데 예. 이분이 알고 보니까 손 대표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사조직의 우두머리더라고요. 아, 모르셨어요? 예. 원래는? 아니 원래 왜냐하면 이제 예. 이 사람을 데려올 때 서류에는 예. 동아시아 재단 이사장이라고 써 있어서 동아시아 재단은 별 문제가 없는 재단이라 그런 줄 예. 알았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동아시아 미래재단이라고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데려오신 이사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윤리위에 윤리위에 아하, 이 이제 송태호 윤리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 분들이 보면 굉장히 이제 편파적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면 박주선 의원님. 예. 바른미래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고 민평당하고 합당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내일 없어질 바른미래당에 누가 지지하겠냐. 예. 이런 어떻게 보면 막말이고 당에 해를 끼치는 해당 발언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이런 분들은 징계를 안 해요. 예. 자기 편이면. 예.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의 말이라는 것은 예. 나이가 들면 정신이 좀 쇠락해진다. 이제 물론 뭐 좋은 발언은 아니지만 예. 이런 경우만 이렇게 꼭 찍어서 손 대표가 싫어하는 발언하는 사람만 찍어서 윤리위가 징계를 하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윤리위의 중립성 훼손이기 때문에 예.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하면 최고위원 가반수 이상이 불신임을 제출하면 당 대표가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윤리위원장은 바꿀 수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과반수 이상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손 대표가 이건 따라야죠. 아무리 지금까지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당을 운영해 왔지만 예. 이건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 어제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노역형 처해졌다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어제 보란 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국회 정보위원장 계시니까 혹시 관련해서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받으신 바 없으십니까? 좀 보고받은 바는 있지만 예. 그건 4월 24일인가 보고를 좀 받았었어요. 아, 뭐라고 오래됐- 받았어요? 한 달이 더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하여튼 공식 입장은 뭐라고 확인해 줄 바가 없다였지만 예. 조금 여기서 공유를 하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예. 예.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의 보고가 네. 그 김혁철의 숙청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심을 갖는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했었어요. 이미 그랬군요. 그랬는데 이제 일부 예. 보수 언론이 예. 한 2, 3일 전부터 계속 탈북자 예. 전원을 가지고 예. 이 사람이 숙청됐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아는 기자들한테 그건 너무 믿지 마라.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 안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미 알고 계셨군요. 네, 여러 가지 역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의 정보력이 대단하신데 예. 박광원 의원께서는 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 제가 정보위도 아니고. 예, 그래도 이제 여당의 실세 의원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외신들도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네. 근데 보란 듯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팩트 체크를 했다고 보는데요. 김영철 조선중앙통신이 외 조선일보를 팩트 체크한 군인 상태. 가족 예. 무슨 집회에 나왔죠. 예.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김여정 그 동생도 네. 같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무슨 항명이나 모반을 뭐 주도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북미 관계 개선이라 매우 중대한 과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 결과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숙청 그런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다. 박강원 의원께서도 그러니까 안 그런 믿으셨군요. 생각이- 기사 나왔을 저는 때. 아니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뜬금없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왜냐하면 4월 10일하고 4월 예. 11일 이틀 동안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보직을 줬거든요. 아, 당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그다음에 예. 국무위원이라는 건 꽤 높은 자리입니다. 예. 그걸 줬다는 얘기는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거에 대한 문책성 인사일 수는 있지만 뭐 숙청이나 이 처형 아.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살짝 견제고 날린 정도인데 네, 그리고 아예 어떻게 보면 퇴장시켰다. 이 이렇게 생각을 역할을 좀 하는군요. 바꾼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제 통전부장으로서 예. 북핵 협상에 대남 대미 창구를 하던 사람을 빼고 어떻게 보면 이용호나 최성이든 외무상 라인으로 그렇죠. 옛날 북핵 협상을 하던 일에 이제 중심을 거기다 옮겨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옛날 통전부 사람이 예. 분들은 원래 이제 통전부라는 예. 것은 대남 인적 교류 일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과거의 업무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역할 조정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항상 이제 미국을 상대하던 외무부 라인에다가 맡겨봤더니 지지부진해서 새로운 인물 투입해 봤는데 된다고 보고는 했는데 결국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하던 사람들이 해라 뭐 이런 정도의 뭐 분위기군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예. 약간의 문책성은 있어는 예. 보이는데 예.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 이제 견제고 날리는 정도지 그냥 아예 쫓아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에서 예. 약간 지금 비켜나 있는데 그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항구적인 거냐 이것 다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지만 예. 그래도 힘을 합쳐야 될 시점은 오지 않을까. 예. 그 외교 라인과 예. 통전부 라인이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인터넷 라디오 미니 또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이고요. 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곳곳에서 아마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여당 쪽에서 나오신 박광원 의원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저희 신경민 의원이 나오셨을 때도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이 속도 조절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방향은 그렇게 확정이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도 될 거로 봅니다. 다만 그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더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예. 합의를 이뤄나가는 노력이 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대통령도 우리가 2020년까지 10,000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공약이었죠. 예. 다시 우리가 2017년 5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모든 후보들이 10,000원을 하겠다는 공약들은 다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예. 2020년으로 할 것이냐, 22년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거든요. 당시에 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2003년 내에 1만 원 가겠다 이렇게 그게 얘기했었습니다. 3년 내에 예. 할 거냐, 5년 내에 할 거냐, 예. 재임 기간 중에 할 거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행을 해 보니까 예. 그게 매우 정교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보완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수반되지 않으면서 생긴 어떤 이제 예. 우려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적이 있었고, 그러나 어쨌든 이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과장된 거고, 예. 이 문제는 사실 국가적 과제였거든요. 왜 이 얘기가 예. 많은 후보들이 예. 그렇게 공약을 했겠어요. 그동안 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더 알겠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힘을 줘야 된다 하는 지금 그런 중요한 취지였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적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현 의원께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렇죠. 뭐 예.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 예.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원리죠. 예.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그럼 여당에서 인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이는데 예. 만시지탄이죠. 너무 늦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이대로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보단 낫지만 예. 더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죠. 예. 근데 왜 이제 최저임금이 문제였냐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저임금 근로자들을 돕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임금 근로자들이 제일 피해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서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종노동라든지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득을 받는데 예. 문제는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예. 사실은 그분들을 돕겠다고 시작한 일이 그분들을 제일 어렵게 내몰았기 예. 때문에 예. 예. 이 제도는 제고가 돼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부작용이 일부 있는 거 사실인데 이런 부작용을 대선 때는 다 예측을 못했던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혹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이 정책을 안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네. 이거는 속도 조절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16.7%나 충격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 전해 6% 7% 올리던 걸 예. 16.7% 올렸다는 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정책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하. 너무 과속이었던 게 문제입니다. 올리긴 올렸을 텐데 네.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진 않았을 것이다. 2년에 30%를 올린다는 예. 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예. 예. 박광원 의원님 왜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정부와 여당은. 그때 당시 예. 그건 사회적 요구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까 아주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우리가 해방 이후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한정된 자원을 특정 부분에다 몰아줬어요. 분야에다. 예. 특히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예. 그랬는데 97년까지는 기업 소득 성장률과 가계 소득 성장률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기업들 또 기업들이 임금을 적게 주거나 덜 주는 그런 경영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예. 그 20년 동안 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기업 소득 증가율은 500%입니다. 아하. 가계 소득 증가율은 18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기업과 납니까? 가계 간의 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으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의 명령이었거든요.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예. 1차적으로 한 게 이제 뭐 최저임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기초연금 인상하는 것, 예. 근로장려세제 도입하는 것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네. 문제가 된 것은 왜 최저임금이 이렇게 국민들 머리에 각인이 됐냐면 예. 다른 정책들은 수혜자만 있어요. 다른 정책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예, 수당 주는 수혜자만 거. 있는데 돈을 예. 퍼주는 건 당연히 그렇죠. 최저임금은 예. 주기만 하는 주는 사람이 거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한 43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수혜자들은 예. 가만히 있어요. 예.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이 생긴 예. 분들은 예. 굉장히 좀 불편했던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부담이 아니라 생긴 것도 우리 국민이니까. 예. 그리고 예를 네. 들면 지금 보면 가게나 기업의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예. 올려달라 요구했었다. 당연하죠. 하니까 보수 진보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고 공약 내건 거잖아요. 대선 때.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정책 목표는 다 동의하더라도 예. 어떤 정책 수단을 썼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가 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 역량의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예. 오히려 도와야 되고 목표로 예. 했던 사람들 저임금 근로자들을 가장 어렵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직장을 잃게 일자리에서 내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 수단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혜자만 있고 예. 아동수당 같은 거 돈 퍼주는데 수혜자만 있지 그러면은 그리고 문제는 이게 피해자들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금 내서 허리 휘는 사람들이 실제 피해자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못 느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누가 이제 수혜자였나 어떻게 보면 사실 이분들 꼭 그러니까 제일 도와야 될 사람들이 피해자인 거죠. 일자리에서 내쫓겼으니까. 예. 근데 이걸로 수혜를 본 사람들은 노동시장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 대기업 근로자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몇 천만 원씩 연봉 받으면서 예. 엄청 잘 나가시고 정규직으로 탄탄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수혜자고 그런 사람들이 수혜를 보긴 받습니까? 받죠. 최저임금 인상을. 아니, 받죠. 왜냐하면 예. 기본급이라는 게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고 그걸로 예. 다 올라가니까. 예. 우리나라는 심지어 기본급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들도 최저임금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수혜를 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자리를 잃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임금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와야 될 사람들을 내몰고 부차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 수혜가 완전히 집중이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보호를 많이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는데 더 많이 와닿고.
그렇지 않은 뭐 아르바이트생들, 일용직 노동자, 편의점에 근로하시는 자영업자들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내쫓겼잖아요.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예. 어떻게 반론하셔야 될 것 일정 같은데요. 부분 예. 저는 이혜훈 의원님 지적에 예.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일정 예. 부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 최저임금으로 해서 수혜를 받은 분이 꼭 대기업 근로자들 그 틀 안에 물론 틀 안에 남아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을 209시간 그러니까 주 52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예. 17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최저임금이. 근데 거기에 주유상이 사실상 아까 말씀 중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예.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 조정이 있었고 그 문제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해 볼 또 건데.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이제 무슨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곧 오늘 아마 발표를 할지 싶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요? 취업 지원 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임금 이 링에서 예. 임금을 받는 그런 어떤 일자리에서 밀려난 분들을 위한 네. 일종의 부조 제도입니다. 부조 제도를 도입을 할 텐데요. 아, 그러니까 아까 이혜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제도군요. 자영업에서 밀려난 분이나 탈락한 분들이 예. 구직을 하기 위한 6개월 동안 예. 지원을 이제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텐데 사실 완벽하게 어떤 제도의 보완책을 다 마련하고 가기는 쉬운 예. 일은 아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나 저희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어쨌든 가야 할 길이었는데 얼마나 그거를 적정하게 했느냐 문제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정교하게 보완책을 마련했느냐 하는 예, 건데 예. 지금 고용 안정 자금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 밀려난 분들을 다시 보호하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예. 네. 지금 여러분은 이혜훈 박광원의 페어플레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9780번님 최저임금이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주는 것 같아요. 빈부의 차만 더 심해졌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1230번님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은 돼야 합니다. 그래봐야 8시간 기준 8만 원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반대로 2498번님 경기 회복을 위하고 제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저임금 낮춰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삭감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요. 5360번님 최저임금 당연히 동결해야 합니다. 주변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두 명 데리고 있던 직원 내보내고 과중한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결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지 않을까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최저임금. 올해는 동결한다고 빨리 정부가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좋다고 동결로 봅니다. 아예? 예, 왜냐하면 예. 2년 동안에 30%나 과속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동결하고 예. 내년 후년 이제 이 정부 임기 5년을 보면은 네. 2년이 더 남잖아요. 올해 그렇습니다. 동결을 하더라도. 예. 그래서 남은 2년을 과거 수준으로만 올려도 이 정부 임기가 끝날 때 문통이 얘기했던 10,000원 달성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너무 심하게 올라서 많은 분들이 예.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 올해는 동결하겠다. 그리고 숨고르기 조절해 예. 가겠다는 걸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IMF가 우리나라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평균 임금을 분모로 놓고 최저임금을 예. 분자로 놨을 때 예. 이게 46%나 된다. 아, 평균 임금이 100이라면 최저임금이 예. 지금 46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OECD 평균이 41이니까 우리가 예. 굉장히 최저임금이 높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최저임금이 예.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숨고르게 해야 된다는 예. 게 OECD 권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IMF의 권고이기도 해요. 예. 최근에 이제 무슨 어디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뭐 평균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정확한 수치로 예. 46%인데 OECD 평균은 41%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OECD보다는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에요. 높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니까 예, 예. 그렇게 과속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제 예. 좀 더 예. OECD의 그 OECD 평균을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OECD 평균. 예.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가 높은 거냐 하는 건 예. 아마 예. 좀 더 예. 여러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뭐 어떤 저는 통계를 사용하냐에 따라 좀 다른 이혜훈 얘기가 의원님의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예. 제가 뭐 문제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
꼭 그것과 비교해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되느냐, 동결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예. 그 부분에 그것만이 대해서는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이미 다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기준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 이제 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놓고 OECD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동안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OECD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안 올리려면 사회 안전망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 지금 이제 제가 최저임금 예. 1분위 소득자 분포를 제가 봤더니 평균 연령이 63.5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27%, 무직자가 예. 56%나 돼요. 예. 그러니까 그 1분위 소득자가 문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는 길인가 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무직자로 계신 분들을 당장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없으니까 예. 사회 안전망을 더 늘려가면서 저는 최저임금 조정론을 하면 알겠습니다.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예. 반대는 안 말씀드리고 하는데 네. 반대는 안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예. 이제 최저임금의 문제가 예. 지금 말씀하시는 1분위 소득자들 예. 가장 어려운 상태고 그러니까 1분위가 하위 20%를 하위 말하는 20%. 겁니다. 예. 굉장히 저임금이고 저소득인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 게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인데 예. 문제는 이분들에게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입히니까 조절해 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박 의원께서도 동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소폭이라도 인상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거를 제가 뭐 동결을 얘기하는 것은요. 예. 제가 어쨌든 여당의 예. 의원인데 동결을 얘기하는 것은 예. 적절치 않을 겁니다. 예.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거기서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예.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최저임금 문제의 속도 조절이라는 거기에다만 포인트를 맞추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근로자가 27%고 평균 연령이 63.3세 1분이다. 예. 그리고 62세 노인 비중이 50%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많은데 예. 저는 1분위 소득자들에 대한 대책이 예. 지금보다는 훨씬 보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 사회가. 특히 노인들을.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전 소득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 이 돈은 좀 올라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 이전 소득은 근로소득을 최저임금 때문에 벌충할 올라간 게 만큼. 아니라 예. 각종 정부의 재정 풀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예. 재정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돕지 예. 말란 얘기가 아니고 자꾸 예. 이제 말이 반복이 되는데 네. 그분들 도와야죠. 예. 근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타격을 입히는 최저임금 제도는 속도 조절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세금으로 복지를 주지 말고 일자리를 주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최저임금 예.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주는 거 누가 반대해요? 복지 주는 거 찬성인데 속도는 조절하자. 문제는 예. 한쪽으로는 복지를 준다고 돈을 쓰면서 한쪽으로는 이 사람들을 아주 사지로 내모는 최저임금을 동시에 병행을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책 효과가 안 예. 먹힌다, 예. 약발이 안 듣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얘기죠. 예. 이제 이런 면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 의원님. 일본의 예. 소득자들의 어떤 그런 아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회 안전망이고 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결해서 그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데려오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은 되어 있는 동결이 거죠. 되면은 예. 그분들이 예.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예. 것이다. 예. 뭐 물론 저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떠받침 속에서 이 지금 경제를 우리가 운영해 왔는데 그것을 저는 지속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임금 시장에 남아 있는 분들이 예. 노동 시장에 남아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더 제공을 해야 된다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올리긴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분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 이 의원님. 예. 속도 조절을 한다고 노동시장에 나갔던 사람들 데려온다. 사실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예. 지금 이 상태로 가든지 아니면 속도 조절이 좀 더 덜하게 되면 예. 계속 더 내쫓게 되는 거죠. 그거군요. 그걸 막자는 거죠. 더 큰 피해를 막자는 예. 차원에서의 지금까지 동결. 그렇게
가속 인상하는 바람에 수많은 예. 분들이 특히 이제 고분들이 많이 예. 취업하는 업종 네. 예를 들면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그다음에 시설관리 서비스업 이런 데는 40%나 그분들이 쫓겨났잖아요 일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덮고 넘어가면 그분들을 돕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이회훈 의원께서는 동결하자. 그리고 박광원 의원께서는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인상 기조는 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가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체적인 폭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 일각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요구하기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 절대 불가다 이런 입장을 과거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저는 이건 취지를 생각해 볼 때 검토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할 필요 있다고 보세요. 예. 사실 업종별 차별화는 가능하고 예. 현행법을 고치지 않으면 지역별 차별화나 뭐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이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별이라는 게 꼭 지역을 낙인 찍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한 시간에 수백 명이 오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뭐 서울 한가운데 있는 편의점하고 예. 하루 종일 가봐야 사람 몇 명 안 오는 시골에 있는 편의점하고 매출 규모나 이익이나 뭐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최저임금 똑같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서로의 사정과 여건을 예. 감안해서 차등화 해주는 게 오히려 다 돕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저기 운동도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왜 두고 있습니까? 예. 여건과 사정이 다르니까 다른 분들은 다르게 대우해 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박 의원님? 저는 예. 이제 그런 고민을 다 예. 했는데 사실 현실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으로 이 연계성이 매우 강해서 예. 지역 구분해서 차등을 두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게 안 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도심에 있는 그런 예. 직장인과 예. 또 저기 시골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게 하는 게 되느냐 이게 그거는 업종 차별 전에 지역별로 이제 약간 차별성을 예. 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어렵다. 만일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 예. 서울로 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수도권으로. 아, 오히려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으로 돈을 좀 서울이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서울의 예. 생활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안 온다. 그걸 감안하죠. 예. 그 뭐 최저임금 조금 뭐 몇천 원 더 받는다고 예. 어마어마한 집세나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그걸 올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예.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네. 불란서, 벨기에, 칠레 뭐 수많은 선진국들이 다 이렇게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런 예, 이제 가까운 나라들이 예. 미국이나 예.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대하잖아요. 예. 광대하기 때문에 그게 차등 적용이 사실 가능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제 국가니까 예. 주별로 다 사실은 거의 독립성을 갖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예. 운영이 가능한데 예. 그밖에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는 연령별로 이제 좀 차등을 예. 뒀더라고요. 약간 케이스는 다르지만 네, 어쨌든 예. 차등 영국도 연령별로 차등을 예. 뒀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더 저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 지금 예. 당장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도입하기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럼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논의와 말씀드린 검토에는 거예요. 동의하신다는 거군요. 분명하게 그런 건 이제 더 정교하게 더 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정교하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한 당장은 결과는 어렵지만. 어렵다. 당장은 어렵지만 예. 아니 우리 지금이라도 현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네.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도입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시면 네. 빨리 시작을 해야죠. 크게 반대는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박 예. 의원께서도.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분 어떻게 이게 동의 안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죠. 예.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지역에 다니면 네. 그 단체장님들 예. 이걸 지역에서 결정하게 해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은 지역마다. 네, 지역에서 그런 의견은 저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이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노동계를 대신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노동계에서는 일단 산입 범위 확대됐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오른 게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정을 하면 2년 동안 올린 것도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인생학교가 사라집니까? 예. 예를 들면 산입법이 늘렸다는 게 이제 청취자들 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 정기 상여금하고 예.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라는 게 주로 식대하고 교통비잖아요. 그런 게 이제 최저임금으로 포함된다는 예, 거죠. 그동안 이제 그 받고 있었지만 그거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예. 뺐던 건데 예. 임금이라는 게 이게 그럼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예. 거거든요. 정기 상여금이 임금이 아니라 그러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게 맞는 거죠, 들어가는 게. 그리고 교통비 식대 받으신 것도 임금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동의가 어렵잖아요. 예. 이런 건 들어가야죠. 예. 예. 그렇게 네. 보시고. 그런 건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과거에 그걸 예.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서 예. 그런 임금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반성적 토대에 의해서 조정을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최저임금만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 예.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 정부가 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상당 부분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약간 입장이 다르셨지만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는 두 분이 동의가 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박 의원 맞으십니까? 제 얘기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될 때 저희가 한 번 더 얘기 나눠보고요. 오늘 들은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건강한 답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 이혜훈 박광원의 페어플레이 다음 주에도 소모적 정쟁 지향하고 합리적 대화 속에서 대안까지 찾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